과연 이재명 후보자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결론을 말하자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블입니다. 오늘은 희대의 판결이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를 판결했던 2심 판결과 유죄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되는 법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어떤 후보자가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은 그것을 처벌하게 하는 법조문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2021년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었거나 선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후보자가 방송 등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발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문기를 잘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은 몰랐다 발언.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내가 마치 김문기랑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 조작한 거다. 이것이 골프 발언. 세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의 시절에 백현동 토지에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하였는데 이러한 용도 변경이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협박을 받아서 내가 용도 변경을 했다. 이게 백현동 토지 발언입니다.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단 김문기를 잘 몰랐다라는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줬어요. 누가 어떤 사람을 잘 알고 모르고는 그 사람의 개인의 인식에 달린 것이지 이것이 허위 사실, 어떠한 특정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1심, 2심, 3심 모두 공통되게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 발언이에요. 골프 친 사진 이거 조작한 거다 라는 골프 발언이랑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 백현동 토지 발언. 이게 1심과 3심이 똑같고요. 2심에서는 무죄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2심과 3심은 왜 이걸 다르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2심과 3심이 왜 달랐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때 있어서 법적인 기준을 다르게 봤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였습니다. 먼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거는 형사법에서 대원칙이 있어요. 뭔가 의심스러워, 좀 애매해, 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할 때는 무조건 피고인의 이익으로, 어쨌든 이 형사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서 어떤 국민의 죄를 처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애매하니까 피고인한테 이익이 되는 무죄로 판결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1심과 3심 유죄를 놓은 거는 무엇이냐, 이거는 다른 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다. 공직선거법은 이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들을 평가를 할 때는 이 피고인 개인의 인식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제3자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정도인가, 선거의 공정성을 그르칠 정도인가, 이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달랐어요. 이러한 판단 기준의 다른 점을 골자로 해서 쪼로록 그 후속 논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골프 발언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은 이 발언이에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2심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봤냐, 이 발언은 앞서 무죄가 나왔던 김문기를 잘 모른다, 이건 개인의 인식이다 라고 했던 이 발언의 보조적인 논거다. 그래서 이 발언이 독자적으로 이걸 따로 떼놓고 볼 때는 의미가 없는 발언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발언을 잘 보면은 뭔가 해석의 여지가 조금 다양하다. 이게 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골프를 친 것을 조작했다고 하는 건지 좀 애매하다. 왜냐면 이 사진을 좀, 원래는 한 11명 정도 있는 사진, 10명, 11명 있는 사진을 잘라가지고 이재명과 김문기 있는 사진만 딱 잘라가지고 보여준 건 그건 팩트거든요. 있는 사진을 뭔가 다른 거 추가한 게 아니라 그냥 잘라낸 거, 이걸 조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거는 조금 별개 문제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조작이라고 느꼈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발언을 봤을 때 이 발언이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골프 친 걸 조작했다고 항변하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애매할 때는 피고인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진이 조작됐다고 느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거기에 놓은 거는 대법원 판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돼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되고, 이 표현의 자유를 넘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후보자가 뭔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을
했을 때 이게 핵심 사실이 진실이라면은 어느 정도 조금 과장하고 이런 거는 유권자가 가릴 수 있지 않느냐. 조금 과장한 거 가지고 아예 직을 날려버리는 그런 중한 처벌을 하는 거는 좀 무리다. 과장한 걸 가지고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판례를 인용해가지고 2심에서는 무죄를 줬습니다. 근데 1심과 3심은 달랐어요. 판단 기준 자체가 유권자의 판단을 봐야 돼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은 그거예요. 이재명 피고인이 골프 친 것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어요. 골프 치면서 누군지 모르고 하위 직원을 잘 모르고 쳤다는 거지 이 사람과 골프를 쳤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피고인이 당시에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될 그때쯤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줬다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김문기라는 사람이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의 그 실무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한 사항이다. 김문기와 피고인의 관계를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거는 이 선거인의 입장에서 이 선거의 공정성에 중요한 요소다. 왜냐면 그게 핵심적인 의혹이었으니까요. 근데 대법원에서 봤을 때 2심에서 뭘 잘못했느냐? 2심에서는 이 발언들 너무 잘라서 본 게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공직선거법의 취지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거니까 이 발언들을 봤을 때 과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인지 아니면 선거의 공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데 2심에서는 이걸 너무 잘라서 보는 바람에 문장 하나, 단어 하나만 보면은 이 허위사실 공표에 걸리는 게 어딨냐 도대체. 앞뒤에 어떤 말들이 이어졌는지도 봐야 되고 전체 다 봐야 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시 발언을 보면은 그 토론회에서 이 김문기와의 관계, 대장동 특혜 의혹에 과연 피고인이 관계되어 있는가가 핵심적인 논의 주제였고 앞뒤 질문들도 다 그런 거였고 그리고 발언들도 잘 모른다 하다가 골프 친 거 사진 이거 조작이다 라고 하고 발언의 수위 자체도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저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라고 하면서 제3자가 이 전체 대화를 들어보면은 나는 김문기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건 유죄로 판단했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자가 옛날에 무죄를 받은 판결이 하나 있어요. 이 토론회에서 뭔가 토론을 주고받는 와중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다소 조금 잘못 대답하거나 허위로 대답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허위를 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단순 갑작스러운 질문에 착각해서 허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재명 후보자가 무죄를 받은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었는데 2심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줘야 된다라고 한 거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그 판례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토론회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한 3번 정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자가 3번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시간적 차이도 있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갑작스러운 질문에 잘못 대답한 거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유죄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 백현동 발언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죠. 내가 성남시장 할 때 백현동 토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거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땅마다 용도가 있어요. 원래 이 백현동 토지가 녹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개발을 그렇게 못해요. 개발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 개발하려면 어쨌든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하는데 용도도 단계가 있는데 이거 한 4단계를 한 번에 변경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변경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것도 정책적인 특혜를 줬다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걸리기에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다 라는 거는 다툼이 없었고요. 이재명 후보자가 이때 국회에서 이거를 경기도지사 시절에 발언을 했는데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협박받아가지고 너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난 지시를 받았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협박받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심은 무죄를 준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는 후보자의 의견을 표명한 거다. 이 사람이 압박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압박으로 느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공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 이게 2심의 논리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진짜 조목조목 판결을 했는데 이 백현동 토지 발언 이건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특혜가 맞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일련된 답변이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본 거죠. 앞뒤 맥락을 다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거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피고인에게 했던 질문들이 모두 다 이 백현동 용도 지역 상향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 당연히 연결해서 봐야 되고 이 토지 용도 지역 상향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거다. 이거 의견 표명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 너가 한 거기 때문에 용도 지역 변경을 했고 그 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국토부에 압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 증거들을 보면은 일단 대법원에서는 국토부에 이러한 요청이 없다고
봤어요.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성남시에다 협조 요청을 한번 보냈어요. 여기 토지의 용도 지역 변경에 협조를 해달라 라고 했던 요청이 있었는데,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이런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이거 의무조항에 의한 것이냐, 의무조항에 그게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성남시에서 이 의무조항에 의한 겁니까? 라고 공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의무조항하고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이렇게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공문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직원들을 다 증인신문을 했는데, 국토부가 이거 공무원들한테 이거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입니다, 문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 1심에서 증인신문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자도 내가 직접 협박받았다 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한테 협박을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의 증인을 불러보니까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고 다 한 거예요. 근데 몇 명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1심에서는 여기는 피고인하고 다 측근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증언을 믿을 수 없고 실무자들 증언을 봤을 때 국토부에서 이러한 협박을 한 적 자체가 없다, 근데 협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유죄다 라고 1심과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토론 과정에서, 이건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은 다소 잘못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이거 얘기할 때 여기 판넬 만들어 와가지고 협박, 뭐 조작 이렇게 해서 붙여서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다 영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준비해서 온 건데 뭐 갑작스런 질문에 다소 잘못 답변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지라고 하면서 유죄를 하면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무죄를 줬던 2심과 유죄를 줬던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이 달라졌는데요. 전체적인 구도 자체는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죄를 줬던 2심에서는 대화를 봤을 때 좀 잘라서 봐야 된다. 왜냐면 처벌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 조항이고, 이게 벌금형이 100만 원만 나오더라도 당선된 직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서,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이런 원칙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일반적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 이 판단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뒤에 논리가 쪼르륵 나오게 되면서 판단이 갈렸습니다. 법조인들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달라요. 이 부분은 또 치열한 논쟁거리가 있겠죠. 다만 우리 법원조직법 제8조에는 상급 법원의 판단은 하급심 법원을 기속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더 위의 법원에서 법리를 이렇게 딱 설명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파기환송, 이번처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써준 거는 다르게 판단을 못해요.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2심 법원은 파기환송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써준 판결문을 그대로 쓰면서 유죄로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다만 형량을 정하는 부분은 이제 2심 판단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요거는 2심 법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죠. 근데 법리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거는 법원조직법 8조의 법 조항으로도 있고요, 우리 대법원 판례로도 당연히 상급 법원이 판단한 거는 하급심 법원을 기속한다, 그대로 해야 되고, 이걸 바꿀 수 있을 때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사실관계 자체가 틀어졌을 때는 바꿀 수 있죠. 증거가 새로 나왔으니까. 이전에 없던 증거가 나왔을 때 바꿀 수 있지만은 새로운 증거 없이 그냥 판단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아요. 그쵸? 첫 번째 논란은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대법원이. 맞아요. 이건 변호사 입장에서 봐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하긴 했어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원래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3개월, 뭐 3년, 4년, 5년씩 걸리는 사건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뭐 며칠 만에 나왔죠. 근데 이제 대법원의 입장은 그거예요. 이 선거법 사건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중요한 정책이다. 이 말은 맞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선거법 사건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선거법에는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총 1년 안에 재판 끝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옛날에 취임할 때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좀 너무 빠르긴 한데, 재판이 빠른 것 자체가 조금 불법이다라고 하긴 또 어려워요. 이례적인 건 맞는데 이게 그럼 불법이냐, 불법 판결이냐, 거기까지 가기도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빨리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이 판결 자체가 완전 불법 판결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들도 많아요. 이 사건 기록이 한 7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9일에서 한 15일 만에 다 본 게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문까지 다 쓴 거예요, 대법원이. 이거 어떻게 다 보니, 이거 기록 안 보고 판결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기록이 7만 페이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 7만 페이지 중에 상당수는 그냥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 뭐 했고 뭐 서류 제출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이거 7만 페이지면 소설책 300권 분량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 기록은요 일단 글자 폰트가 좀 커요. 12포인트, 글자 간격도 좀 크고, 그래서 뭐 한 300권까지는 안 됐긴 할 거다. 7만 페이지라고 해서 그 7만 페이지 다 볼 필요는 없다.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1심과 2심의 판결문, 그리고 재판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기록한 재판 공판 조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냈고 검사들이 낸 의견서들, 요것들 하면은 그래도 한 많아봐야 한 2-3천 페이지 안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요거 보는 거,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판사들은, 대법관들은 훨씬 더 많은 문서를 보기 때문에 요거 보는 거는 사실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빨리 보려고 의지만 있으면은. 근데 재판이 빠른 건 맞는데 뭐 기록을 이거 7만 페이지 다 본 거 맞냐 의심된다 라고 하는 거 의심을 할 수 있지만은 글쎄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자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결론을 말하자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심으로 내려갔고 2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 2심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항소, 상고해가지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선거에 출마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판결이 다 끝나야 돼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야 판결이 확정되는 건데 확정되지 않았고, 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확정될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를 해서 투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국민이 선택을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 이재명 후보자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자니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재판이 중지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있어요. 헌법 84조 논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거든요. 기소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해요. 근데 이 기소되지 않는다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느냐, 이건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정확한 법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뭐 당선되고 나면은 이렇게 의석수 많으니까 법조항 만들면 돼요. 거부권을 할 이유도 없을 거고, 당선이 됐으면은 또 재판 중지를 하게끔 법조항을 만들어서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그 선택을 지켜주는 게 또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고요. 처벌은 나중에 받더라도, 임기 끝나고 받더라도 어쨌든 당선이 됐으면 임기는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고, 그 의견도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이거 대통령 당선됐다고 재판 중지되면은 이거 법 앞에 평등이 아니지 않느냐, 헌법에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대통령 예외가 되면 어떡하냐 라는 건데, 그 의견도 일리는 있고요. 근데 뭐 당선이 되면 사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뭐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리를 하겠죠. 뭐 낙선이 되면은, 떨어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당연히 재판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직선거법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이 돼요. 근데 이게 그리고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가 나와. 그러면은 대통령에서 퇴직해야 되느냐, 대통령 날아가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좀 잘못된 정보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건 맞아요. 이거 확실해요. 왜냐면 공직선거법 제264조를 들거든요, 그분들은. 264조에는 이 법으로 인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으면은 네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그 선거에서는 당선 자체가 무효예요. 근데 지금은 20대 대통령 선거 얘기거든요. 이건 이전 대통령 선거 할 때 얘기예요.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는 다른 선거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가 나도 당선 무효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선 무효는 아니죠, 당연히. 그건 264조고. 근데 266조에는 또 이게 있거든요. 266조에는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공무단임권의 제한 조항이에요. 당선 무효 조항이 아니라 공무단임권의 제한. 공무단임권은 내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공직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제한돼가지고 이미 취임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266조에 이거 명확하게 있어요.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여기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에 그런 날아가는 퇴임해야 되는 직들이 있거든요. 뭐 여기 대통령이 없다 막 그러는데, 여기 명확하게 있어요.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잖아요.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거는 날아가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뭐 물론 당선되고 법을 바꾼다 그럼 안 날아가겠지. 이 법 자체를 바꿔버리면 안 날아가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어쨌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당선이 되면은 사실 임기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뚫고도 국민들이 찍으면은 살려줘야지.